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가 숲의 아침을 깨웁니다. 산 어귀에 삼삼오오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촉촉한 비를 가득 머금은 숲 사이로 희미한 안개 양탄자가 깔리고 사람들은 숲이 주는 싱그러운 향기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을비와 편백숲의 정취에 흠뻑 빠진 이들은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간호사들입니다. 소독약 냄새에 익숙했던 코가 수십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냄새에 반응합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냄새도 좋고 여기 있으면 저희 요양병원에 환자가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차가운 회색빛 시멘트 건물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들. 일단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게 좋고요. 지금 항상 아프신 분 보다가 이제 그 같은 동료도 오고 다른 층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엄마 품에 안긴 듯 너른 자연의 품에서 보낸 반나절.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단순한 명제도 깨닫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항상 돌본다고만 하고 평생 그렇게 돌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충전이 돼야 제가 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쉬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삶의 무게들을 자연 앞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현대인들이 힘든 게 너무 잡념들이 많아요.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 그랬을 때 오로지 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자꾸 현재를 놓치는 거죠. 그 실험장으로서 명상의 장으로서 농작업, 자연환경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 둥지를 튼 작은 텃밭. 텃밭 편말이 밭고랑 사이로 사이좋게 늘어서 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한 발짝 물러난 늦은 오후. 숲속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텃밭의 주인들. 무척이나 가물었던 지난 여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잘 놔줘가지고.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도시에 살던 집을 정리해 시골로 내려온 박경자 씨. 그녀에게 텃밭은
길고 우울했던 투병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이것만 딸게요. 그 무료한 시간을 여기에서 함께 하고 또 이제 그 대가로 또 수확을 얻어가니까 정말 친환경으로 가꾼 그런 수확을 얻어가니까 그런 게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 텃밭 농부들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우리 양반 남자 이거 드린다.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온 세월. 박 씨는 아프고 나서야 이렇게 쉬어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진짜. 그런 것 돈은 벌어도 어디로 벌어서 어디로 나간지도 모르게 다 나가버리고 몸은 아주 너무 힘이 들었지만은 지금은 또 이게 돈 안 벌어도요. 예,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여기 또 사니까 좀 이제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긴 할지 몰라도 그런 거하고는 그냥 상관없이 너무 마음이 그냥 행복해요 그냥. 농업이 가진 생명력은 회색빛 도심 속에서도 꿈틀댑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한 빌딩 옥상 위로 도심 속 푸른 세상을 꿈꾸는 농부의 밭이 얼굴을 내밉니다. 비온 뒤 겁없이 자란 잡초를 뽑고 영양 만점 퇴비도 뿌립니다. 도시의 초록 기운을 심는 도시 농부들. 지금 다다기 오이가 한 주 사이 너무 커가지고 노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노각까지는 아직 안 됐네요. 단단하니 아직 먹을만 합니다. 이 정도 맛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최유리 씨. 옥상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풀어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사회생활에서는 어쨌든 성과가 빨리 나야 되고 근데 최대한 여기의 속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달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성과에 대한 집착이 좀 사라지면서 화가 사라진 게 아닐까. 서울 토박이 공지원 씨도 농사 짓는 재미에 빠진 한 사람입니다. 일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직업을 바꿀 만큼 농사는 지원 씨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원하지 않은 삶인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돈을 벌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좀 도시 안에 살아도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도시에서 초록빛 삶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고 또 수확을 하고 텃밭에서 만나는 풀과 곤충, 다양한 생명체를 만나면서 이 생명에 대한 신비감,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그 기쁨은
그것은 뭐 이렇게 영화를 봐서 대신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며 작물을 키우고 돌보는 일은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걸까? 농진청이 완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원예 치료를 해본 결과를 보면 원예 치료를 하기 전과 비교해 우울감은 45%, 스트레스는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40%나 늘어났습니다. 사실 암 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울해지고 이제 내가 치료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아통합과 이런 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이 낮아지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해지는.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은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이를 재발견한 건 유럽이었습니다. 로마 도심 한가운데 푸른 농지가 펼쳐집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운영하는 가리발디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자폐증 아들과 농사를 짓고 있는 코라도 세사 씨.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아이의 변화를 통해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Beh, noi abbiamo visto che per i ragazzi che hanno la sindrome autistica, lavorare la terra gli aiuta molto, anche sul piano della relazione con gli altri e anche per avere loro una capacità di fare le cose, cioè tutte le potenzialità che hanno possono esprimersi con il lavoro nel campo dell'agricoltura. 농사를 지어서 돈만 벌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벗어던진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농업을 통해 노인들이나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Beh, sicuramente a parte il dare una mano a chi magari ha qualche problematica in più delle persone diciamo che non hanno alcuni tipi di problemi, ma poi io ritengo che aiutare queste persone non è solo aiutarle, ma è anche farsi imparare anche da loro, perché c'è sempre da imparare, da capire, il tornaconto economico. No, non è troppo non è il tornaconto economico, è un tornaconto sociale, appunto, perché non è qui che si guadagna, che c'è un vero... no, non lo ritengo così. 사회적 농업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농장 3,000여 개가 이탈리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이탈리아 정부가 사회적 농업 지원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La legge sull'agricoltura sociale disciplina questa attività e quindi apre la porta al fatto che categorie svantaggiate possano trovare uno spazio lavorativo all'interno delle imprese agricole e che possano essere erogati servizi terapeutico-riabilitativi all'interno di iniziative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유럽의 사회적 농업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경채를 옮기는 스즈키 씨. 자세히 보면 손놀림이며 걸음걸이가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그는 절망감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농장에서 일하면서 다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やりがい、まあ、仕事一つにしてもやった時の達成感がすごいものがあって、やっぱこうできてしまうと、あ、これもやりたい、あれもやりたいってなるので、もっとこうたくさんやってみようかな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やっぱり仕事の達成感というのがやりがい。そうですね。이 농장 주인 스즈키 아츠시 씨는 24년 전부터 장애인이나 초보 농사꾼과 함께 일하기 위해 업무 시간과 환경을 그들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벌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스즈키 씨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면서 농장 경영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障害を持った子たちが農業現場で働けるデザインを作り上げれば、高齢の人たちやあとの女性だとか、まあ、すごく若い子どもたちとかの人たちにも手伝ってもらえる農業になるってことは分かりますよね。もしくはいろんな年代の人たちを受け入れられることによって農業はしっかりと継承されていくだろう、次の時代に。それを狙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농장의 성공을 배우려는 이들이 많지만 장애인을 단순히 일손으로만 보는 것엔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農業現場がただ単に労働力が欲しいっていうだけで障害を持った人たちを使ったとすると、忙しくない時はいりませんよっていう考え方になっちゃいますよね。これはお互いにとってはあまりいい考え方では僕はないと思ってますね。そういう意味で農業と福祉の融合っていうのが必要になる。要はお互いが混じり合うで新しいものをお互いがデザインするっていう考え方、そのコンセプトをどうしても伝えたい。 농사를 지으며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세계의 사회적 농업. 우리 농산어촌을 사람이 찾아온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업 분야 실천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알린 사회적 새로운 농업.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녹색 돌봄, 치유 농업, 공익적 농업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200개 안팎의 농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도나 정책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긋한 플레음이 싱그러운 비닐하우스. 이른 아침 출근한 김모 씨가 오늘 출하할 물량을 수확하느라 분주히 손을 놀립니다. 김 씨는 조현증으로 오랜 시간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3년 전 농장 인턴을 마치고 시설에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도 받지만 농장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증세가 많이 좋아져 먹는 약이 줄었다고 합니다. 독립하고 사는 게 좋죠. 어떤 면에서? 자유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을 때는 뭐 삼시세끼 밥 주고 그래도
또 행동은 뭐 자제를 못하니까. 김 씨를 돕고 있는 농장 운영진 최정선 씨도 위로와 치유가 필요해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했습니다. 둘은 일상의 소소한 일까지 나누는 동료면서 친구입니다. 좀 시설이나 병원에 오래 이제 사시는 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시지만 여기 농장이 있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으로 사시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목표라면 목표인데 행복농장은 3년 전부터 김 씨와 같은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 농촌에서 정신질환 장애인들은 환영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꺼려하죠. 장애인들 들어온다면 좋아하질 않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시골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로구나.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주민들도. 농작업에서 내가 작물을 돌보고 작물을 키우고 하는 케어거든요. 돌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움으로써 이분들이 제일 많이 배운 것이 나를 돌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정신질환이라든지 많은 마음의 아픔, 또 다른 아픔들은 자기를 돌보지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그걸 배우더라는 거죠. 농작업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성장해가고 또 타인을 돌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농업 강국 네덜란드는 가장 진화적인 형태의 사회적 농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갈등과 예산 부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암스테르담 북쪽으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한적한 마을. 울창한 숲과 너른 초원 속에 자리한 농장이 나타납니다. 저마다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과 노인들. 이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머물지 않고 농장에 나와 농사를 돕거나 좋아하는 동물을 돌보며 지냅니다. 이 농장이 돌봄 농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So from a, I would say more or less a pet farm, it grew into a small-scale productive farm because for our participants it's important to do real work. It's not about being entertained, it's about having your role, about doing real work.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이른바 돌봄 농업은 장애인, 치매 노인, 환자들을 낮 동안 농장에서 돌보거나 농업 분야 취업을 돕기도 합니다. 또 실직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머물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It's green, it's a green environment. It's good for people. When I go for a walk in nature, I feel better. That's for everyone is that some extra. But the reason is that it's in the community of farmers, passion for helping vulnerable people.
돌봄 농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돌봄만 전문으로 하는 농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동부에 자리한 또 다른 돌봄 농장.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 한편에 마비 증상이 온 아들 이씨. 그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돌봄 농장에서 재활을 선택했고 차츰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Met de medemensen. En dan moet ik alleen nog opletten dat ik niet te veel activiteit ontplooi, zodat ik 's avonds weer terugval in het oude. Maar ik vind het heerlijk. Ik ben begonnen met 1 dag en nu ben ik verder gegaan met 2 dagen. 농장 방문객은 치매 노인부터 장애인과 학생까지 다양하지만 휴식이 필요해 방문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Om iets anders te doen. Toen ben ik hier een dag gaan kijken en het sprak me ontzettend aan. En er was eigenlijk gelijk een klik tussen degene die hier werkte en waar ik, met de groep. En de mensen op zich. Ik werd gelijk ook geaccepteerd, vond het heel erg leuk. 네덜란드 돌봄 농업의 성장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비용을 책임지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The long-term care is still financed at a national level. That's still in the old system. But most of the clients that go to the care farm are now financed by the WMO. 농장주 부부는 농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Ja, ik kom zelf uit een boerengezin, gemengd boerenbedrijf. Dus wat dat betreft had ik wel veel ervaring. En mijn vrouw is toen we hiermee begonnen een opleiding in de zorg gaan doen. Die heeft op mbo-niveau, niveau 4, heeft ze zorg en welzijn gedaan. Ja, maar we zijn ook wel heel snel al met geschoold personeel gaan werken. 돌봄농장협회는 농장의 서비스 품질을 해마다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또 돌봄농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활발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Family Organizations is since 2011 and we have lots of products for our members. One of the important one is the quality system. With this system we show the environment, society, what we mean by care for people who need care in this inclusive society now. (1990년대) 후반부터 소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덜란드 돌봄 농장. 초창기 75개 안팎에서 복지 수요가 커지고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시작하면서 현재 1,200여 개까지 성장했습니다. 대농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소농들이 찾아낸 돌봄 농업 전략. 전문가들은 농업 위기와 고령화 문제 등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농촌이 그나마 아름다운 농촌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이 케어팜에 뭔가 그 모델 케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자들과
정부가 같이 관심을 가져서 한국형 케어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농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에만 매달려온 지난 한 세기.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장주의, 산업화 프레임 속에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은 경제 우선 논리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볼 게 아니고 그 농촌 지역사회를 보면 아주 옛날부터 그 지역사회 안에 통합되지 못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농민들이 서로 돌봐가면서 뭐 일거리가 필요하면 일거리를 주고 수입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대 이전부터 있던 실천들이었고. Yes,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farmers, because many farmers were quite isolated in society, because the farms became more and more specialized, and now those farmers have made a new connection with society because they have contacts with the clients, with the families of the clients. They have contacts now with the municipalities, with the care organizations, and so for the farmers it has really enriched their lives, and also it has enriched their social contacts, and they have discovered new worlds. 우리나라에서 치유 농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산 어귀에 둥지를 튼 송민아 씨의 치유 농장.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병명도 모른 채 누워 지내며 취업도 미래도 꿈꿀 수 없었던 송민아 씨. 부모님의 농장에서 꽃을 키우고 동물을 돌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많이 아파가지고 취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농장으로 가서 농업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식물을 기르고 키우고 하면서 점차 저 자신이 많이 치유가 됐고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농업의 치유 효과를 나누고 싶어 치유 농장을 준비했지만 또 다른 시련에 좌절했습니다. 바로 이제 개업하기 전에 한옥으로 지었었는데 전소가 됐어요. 너 왜 이런 거 하냐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건가? 라고도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 덕분에 또 제가 또 치유가 된 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더니 이겨낼 수 있다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이 빚은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겠구나도 더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우와, 엄청 잘 먹는다. 내 거 다 먹었는데? 주말 아침, 송민아 씨의 치유 농장이 텃밭 수업을 받으러 온 아이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얘랑아, 땅콩. 얘랑이가 땅콩을. 그 배추 심어서 뭐 할 거예요? 저요? 김치 만들 거예요. 할머니 처음 텃밭 수업에 올 때만 해도 게임기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줄 몰랐던 아이들. 농장에서 뛰놀고 흙을 만지고 동물을 돌보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그 사이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집에서 늦잠 자고 싶었을 텐데 오랫동안 잠자는 게 좋아? 이거 와서 텃밭학교 하는 게 재밌어? 와서 텃밭학교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집에서는 맨날 노는데 여기에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미나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와서 손 운동 재활을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많았으면 여기 와서 식물이랑 교감을 하면서 아, 나도 조금 다시 희망을 얻고 나도 다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동기부여를 하고요. 치유 농업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냥이랑 오리랑 접목해가지고 개랑 고양이랑 해가지고 동물 치유랑 하면 내년부터 지금의 치유 농장을 다시 준비하면서 생긴 든든한 지원군들. 농업이 가진 치유의 가치에 공감하는 청년 예비 농업인들입니다. 옆에서 보고 이렇게 치유 농업이 이런 거구나 느끼고 또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는 걸 보고 아, 동물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앞으로 전망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점점 농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또 치유 쪽도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먼저 이런 걸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농업이 가진 치유와 회복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일본. 그 가능성을 보여준 농장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산산 야마시로 농장의 조회가 시작됩니다. 글과 말, 수화로 당일 일정을 전달합니다. 조회에 참여한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거나 장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인근 향신료 회사에 납품할 고추를 수확하는 게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조가 돼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結構体きついんじゃないですか？私ももう高齢ね、年になったんでね、あんまりね、まあ今楽しむということで来ています。 일본 내에서도 장애인 비율이 높은 교토. 농업 복지 연계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산 야마시로 농장과 같은 농복 연계 사업소만 교토에 50여 곳. 해마다 평균 2곳의 복지 사업소가 농복 연계 사업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복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농민과 기업, 학계가 함께하는 농복 연계센터가 일본 최초로 교토에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こういった京都農福連携センターというものができたことによってかなりいろんなことがフラットになってでまた行政の中でもいろんなセクションの人たちに応援を求めることができてみんなで解決するようになる、そのような我々京都府の中でも風通しが良くなったのかな。 일본 정부가 농복 연계 정책에 집중하게 된 데에는 농업 인구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급감하는 것을 비롯해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상승 문제 역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복지사업소나 의료기관 등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いろんな方が、農業に参画しやすくな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その農地に関する法律が徐々に変わってきています。その中で例えばその医療であったり教育であったり、福祉であったり、そういった分野の、方でもその農地をその取得しやすくなった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法の改正はあります。 법이 개정되면서 산산야마시로와 같은 농업 복지 연계 사업소가 버려진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거나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게 됐고, 일하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연계된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나눠 갖는 농복 연계 모델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농장 식당을 찾은 아이의 부모가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皆さんすごくよくしてくれるし、お友達の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働いてて、でそれで教えてもらって、でこちらに来るようになって。一緒に楽しくお仕事されてて、皆さん笑顔がたくさんあるので、来ると楽しいから時々来ます。 일본 사회가 농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농장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농장,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공동체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農福というふうに書いてますけれども、ゆくゆくはこれがそれぞれの地域の課題に対して、またもっと言えばこの共生社会づくりということで、地域のいろんな人たちがそれぞれの社会で活躍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プラットフォームになっていく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견고한 조직의 벽을 허물고 농업복지 연계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例えばその定期的に情報共有、情報交換の場を設けて、お互いの施策について勉強し合う場であったり、それとか現地に出向いて農福連携を実際に取り組んでいる現場に出向いて、現地検討会、現場での勉強会といったものも開きながら連携を深めているところです。 앞선 선진국들과 비슷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농업. 특히 우리 정부가 눈여겨 살펴볼 대목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배제되는 또는 들어오기 어려운 이런 약자들은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합해 갈 것인가, 또 의료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감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구조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농업계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이렇게 모아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른 성장과 경제 우선주의 그늘에 가려져 고통받는 사람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사회는 집단 스트레스에 몸살을 앓고 있고 갈등과 반목은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팍팍하고, 일자리가 없거나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팍팍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황금만능주의 또는 뭐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사회 저변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다.
한국 농업기술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박람회장. 농업이 주는 치유와 위로를 느껴보려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도시에선 좀처럼 듣기 힘든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허브 향기가 주는 상쾌함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도시 속에서는 사실 이런 뭐 초록색을 보기가 많이 힘든데 이제 정원 집 베란다라든지 가까이에 이렇게 화단이라도 가까워서 볼 수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농업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활용해 농촌에는 활력을 주고 삶에 지친 이들에겐 쉼을 줄 수 있는 치유 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고 강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였다면 지금 이 농업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사주고 함으로써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순환형 사회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농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반갑지만 성과를 내기 위한 보조금 사업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걸 어떻게 마을 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던 뭐 그런 고민, 그런 철학. 제일 중요한 거는 농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품어 안는 거지 몇 개 정책 내고 썩은 고기 몇 개 던진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UN 식량농업기구.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 농업 포럼을 통해 세계 곳곳의 사회적 농업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기아와 빈곤, 차별을 낮추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합니다. It is certainly an alternative, innovative farming practice. It is alternative and innovative in the sense that it combines, it involves in the productive process actors that were not traditionally involved in farming. It brings together actors that traditionally were not working together. 사회적 농업은 한국 정부가 안고 있는 농업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Social farming can be one way to keep the rural population and especially young farmers by offering them an additional different income generating activity combined with farming, and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counteract the depopulation or the aging of rural areas.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열의 9은 농민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농업은 힘을 잃어가고 농업이 주던 치유와 위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치유와 위로, 휴식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거,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 누군가 특별히 능력이 없더라도 배제하지 않고 약자들,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농업은 충분히 더 품어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고 일하는 모형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